파티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는 박스, 박스라고 이름을 적어 주세요. 자, 그래서 듀레이션은 8초 정도로 해주시고요. 오케이, 클릭하겠습니다. FPEG에서 3D 형태의 모델링은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면을 여러 개 이제 이어 붙여서 3D 형태로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만들기 위해서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 솔리드 선택을 하셔서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400 가로 400 세로 400 형태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얘를 6면체니까 면이 6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6개의 면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총 6개의 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3D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먼저 3D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하나 선택을 하셔서 솔로 버튼 키고 레이어의 컬러를 여기 솔리드 세팅으로 가셔가지고 컬러를 수정을 해주세요. 6개의 컬러를 좀 다른 컬러로 수정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컬러를 변경을 해주셨고요. 6개의 면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로테이션 시키고 위치를 수정을 해서 6면체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6번이 아랫면으로 만들려고 해요. 바탕이 되는 아랫면. 그러면은 요 이름을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버텀 아래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면 얘를 일단 로테이션을 시켜야겠죠. 로테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R키 누르시면요, 여기 이제 로테이션이 나오죠. 그러면 로테이션에서 지금 보면 X축으로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X축으로 90도 꺾어주면 되겠죠. 90도. 90도 꺾어주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Shift 누르고 P 눌러서 Shift하고 P 눌러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Y축으로 지금 보시면 얘가 우리가 400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큼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200만큼 내려주려면 Y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 딱 면이 맞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내려주지 말고 어떤 식으로 내려주냐면 여기 Y축에다가요, 여러분들이 플러스 200 이렇게 써줍니다. 플러스 200. 그러면 기존 수치에서 200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지금 중간에 지금 탑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뷰 상태에서 보시면, 얘를 확대해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200만큼 또 앞쪽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럼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 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죠.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요 수치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요 끝면에 딱 맞게 수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밑면, 뒷면, 측면을 컨트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랫면을 저희가 작업을 했죠. 아랫면을 작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위에 거는 저쪽 뒤쪽 면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뒤쪽이니까 백이라고, 백사이드, 예, 백이라고 해줄게요. 백. 자, 얘는 뒤쪽 면. 자, 보시면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솔로 버튼을 켜가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어 순서상으로 보면 6번째와 5번째 솔로 버튼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과 뒤에 면까지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 사이드를 작업을 해볼게요. 이쪽 양쪽 사이드. 자, 양쪽 사이드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바로 위에 거, 자, 얘를 레프트 사이드라고 해줄게요. L, 자, L이라고 하고, 자, 왼쪽 면이 될 거예요. 왼쪽 면. 그러면 얘를 왼쪽 면이 되려면, 자, 회전을, 자, 돌려줘야겠죠. 그럼 여기 축이 있으니까 지금 Y축으로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Y축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R키 누르시고, 자, 한글키는 이제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자, R키 누르면은 로테이션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Y축이 지금, 자, 90도가 되어있죠. 90도. 그렇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딱 옆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으로 이쪽 면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축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자, 여기 Shift 누르고 P 누르면 포지션 값 나오죠? 그럼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요 끝으로 딱 숫자가 딱 맞아야 돼요. 그렇죠?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쪽으로, 자, 지금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분들이 마이너스 640 옆에다가 마이너스하고 200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딱딱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쪽 그 앞쪽으로 또 나와야겠죠. 그러면 여기 Z축 방향으로 해서, 자,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얘도 또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럼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00. 자, 그럼 옆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옆면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위에 거는 또 솔로 버튼 켜놓고, 얘는 R 사이드,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 사이드로, 라이트 사이드로. 자, 그러면 얘도, 자,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탑뷰에서 보면 Y축이죠. Y축. 그러면은 로테이션 R 값이랑 Shift하고 포지션 값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Y 로테이션이니까, 자, Y축 얘를 90도 꺾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90도 꺾어주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또 앞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자, 포지션에서, 자, 이쪽으로 이동할 때 수치를 보시면 얘가 지금 X축이 이동하고 있죠. 그럼 여기 X축에다가 플러스 200. 자, 이렇게 해주고, 아까 여기 마이너스였죠. Z축은 마이너스 200. 자, 이렇게 해주면 수치적으로 딱딱 정확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위쪽, 윗면. 이걸 탑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 면을 탑으로 해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로테이션 값하고 포지션 값 열어놓고, 자, 얘는 지금 X축, 그렇죠? X축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까지 돌아야겠죠? 그러면 수치적으로, 예, 지금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90도를 딱 돌 수 있도록 여러분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이만큼. 그러면 지금 보시면 Y축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
되죠. 그리고 또 Z축으로 마이너스 방향만큼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면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앞면, 자, 프론트면만 이제 이동시켜 주면은 자,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자, 프론트 써주고, 그럼 얘는 지금 앞쪽으로 와야겠죠. 앞쪽으로. 그래서 앞쪽으로 얘는 얼마만큼 오면 될까요? 포지션만 옮겨야 되니까 400. 그렇죠? 우리가 400 사이즈로 한 면의 길이가 400이니까 얘도 앞쪽으로 마이너스 400.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은 자, 큐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카메라 기능과 자, 라이트 기능 이용을 해서 또 한번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에 가셔서 카메라 켜시고요. 50mm로 만들기예요. 자, 50mm 카메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탑뷰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측면 약간 좌측 상단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X축으로 좀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포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측면 상태에서 자, 얘를 Y축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Z축으로도 좀 이동을 시켜서 살짝 좀 멀어지도록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축이 좀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치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수치에서 이게 Z축이죠. Z축을 이동을 하셔가지고 좀 더 멀리 떨어지도록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지금 큐브가 자,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바닥면하고 여기 벽면을 좀 더 만들어 볼게요. 벽면을. 그러면 아까처럼 솔리드 레이어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 육면체 같은 육면체니까 이 육면체를 이용을 할게요. 이용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바닥면을 컨트롤 D에서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해 주시고, 그럼 요 바닥은 사이즈를 키우겠습니다. 쭉 키워서 크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컬러는 약간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회색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면과 뒤에 벽면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D 해서 하나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D 해서 얘는 백. 공간의 벽면이 되는 거죠. 그걸 해주고, 자, 얘를 아까 큐브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시켜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뒤에 벽면이니까 이 앵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펜 비하인드 이용을 해서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탑에서 봤기 때문에 뒤쪽인 거죠.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테이션 시키면 되겠죠. 로테이션. 그래서 요 축 방향이니까 이게 X축 방향이네요. X축 방향으로 자,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자, 그래서 0도가 되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꺾어주는 액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측면 만들 때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 바닥면을 자 컨트롤 D에서 복사하시고 얘는 사이드 해준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쪽 벽면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앵커 포인트가 자 이쪽 측면으로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측면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딱 측면에 옵니다. 그 다음에 R키 눌러서 자 로테이션 시켜야 되는데 지금 축의 방향이 Z축이네요. 그렇죠? Z축을 놓고 90도 Z축이 아니네요. Z축이 아니고 이게 Y인가요? 자, Y입니다. Y. 자, Y축의 방향으로 얘도 90도 자 이렇게 이동시켜주면은 지금 3면이 지금 벽이 생겼어요. 그렇죠? 바닥면, 뒷면, 측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투뷰 상태에서 보면 카메라는 지금 이쪽에 있는 상태죠. 이쪽에. 자, 그럼 카메라를 조금 더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Z 값으로도 좀 수정을 더 해주겠습니다. 카메라를 일단 이동시켜 놓고 라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자 포지션 키를 주시고요. 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쪽 면을 봤다가 이쪽 면을 보도록 카메라 위치를 1로 이동시킬 거예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4초 만에 이쪽 방향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얘를 아까 4,000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00 줘야겠네요. 자, 이 정도. 좋고요. 지금 요쪽 면이 지금 벽면이 이제 보이죠. 자, 여기도 이쪽 사이드에 좀 벽을 세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닥면 가지고 했던 것처럼 바닥면을 복사한 다음에 얘를 왼쪽 사이드죠. 그래서 L 사이드라고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L 사이드를 또 이쪽 벽면 세워야 되니까 얘 앵커 포인트를 여기로 또 이동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로테이션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Y축 방향으로 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치를 정확하게 마이너스 90도. 자, 그러면 지금 벽면이 딱 만들어졌죠. 자, 그럼 카메라까지 지금 키를 줬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패스를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운동으로 움직이도록 자, 이렇게 좀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보이죠? 이쪽으로 갔을 때 왜 안 보일까요? 여기 벽을 세웠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렇죠? 벽 때문에 가려져서 이제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벽을 눈을 꺼놓겠습니다. L 사이드에 눈을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여기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보면 여기 L 사이드 여기 아니라 그렇죠? 얘를 눈을 꺼줘야 되는데 큐브에 눈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솔로 버튼은 다 해지를 해주겠습니다. 솔로 버튼 지금 필요 없으니까 솔로 버튼은 다 해지를 해주고 솔로 버튼 때문에 좀 더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벽면으로 세웠던 L쪽 벽면을 지금 안 보이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완뷰 상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액션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쪽 벽면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쪽이 높이를 좀 낮춰줄게요. 이거를 없애면은 여기가 뚝 열려 있으니까 높이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포지션 값을 Y축이겠죠. Y 포지션 값을 적당히 좀 내려줄게요. 이쪽에서 봤을 때 얘가 나오도록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좀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포뷰에서 봤을 때 자, 요 정도 지금 내려온 거예요. 요 정도 내려와야지만 카메라에 안 걸리는 위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뚫려 보이지 않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뚫려 보였던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자, 애니메이션이 일단은 애니메이션까지는 완성을 했어요. 라이트를 해야겠죠. 라이트. 그래서 똑같이 레이어 뉴 가셔가지고 자, 라이트 스팟라이트로 해주겠습니다. 스팟라이트 이용을 해서 일단은 세팅을 해주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4뷰 상태에서 조절을 먼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라이트의 포지션을 일단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자, 일단 Z축으로 뒤로 좀 빼주겠습니다. Z축으로 마이너스 한 4,000 정도 뒤로 빼줬어요. 라이트를. 자,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여기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좀 올려줄 겁니다. 그럼 얘를 Y 컨트롤 키 누르고 Y 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컨트롤 키 누르는 이유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조절하기 위함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 라이트는 안 움직일게요. 라이트는 안 움직이고 카메라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원뷰 상태로 와서 이제 라이트를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라이트 세팅값을 열어서 일단은 지금 상태는 빛이 좀 더 길게 닿아야 되는데 길게 안 닿고 있는 상태니까 자, 레디우스를 더 넓게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7,000 7,000까지 해서 요 벽까지 라이트가 닿도록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 줬고요. 그리고 콘 앵글을 조금 더 넓게 조절해 줬습니다. 좀 넓게 조절해 줬고, 그 다음에 콘 페더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만들어 줬어요. 부드럽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트가 안 닿는 반대쪽 벽이기 때문에 검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빛이 안 닿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여요? 지금 시커멓게 보이죠? 빛이 안 닿기 때문에. 이쪽도 벽이에요. 요쪽에 보이는 것도 이쪽에 세워진 벽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림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큐브를 그림자가 생겨날 수 있게 캐스트 섀도우라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캐스트 섀도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까지죠. 요 6개가 큐브를 이루는 면들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라벨 색깔을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로 레이어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얘를 자 아까처럼 자 캐스트 섀도우를 동시에 자 오프에서 온으로 자, 바꿔주시면은 그림자가 생겼죠. 그리고 이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좀 더
뭐 진하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이트에서 이 다크니스 좀 조절해 주시고, 뭐 디퓨저 이런 것도 조절해 주시면은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부드럽게 요 상태로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요 상태까지 이제 해줬는데, 자 전체적으로 좀 너무 좀 다크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라이트를 쓰면은 이렇게 돼요. 원라이트. 그러니까 하나의 라이트만 쓰면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 썼었죠. 자, 그러면 레이어에 가셔서 라이트 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드는데 스팟 라이트를 또 만드는 게 아니라 포인트 라이트나 앰비언트 라이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자 하시고 일단 오케이 한 상태에서, 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밝아졌죠. 그러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자 옵션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줬더니 좀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아까 여기 벽면이 블랙으로, 그러니까 빛이 아예 안 닿기 때문에 블랙으로 보였는데, 자 앰비언트는 전체 태양광선 같은 전체를 다 밝히기 때문에 요 보이지 않는 면까지도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걸어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큐브를 만들어서 지금 렌더링을 걸어봤고요. 여기다가 이 큐브를 좀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브를 돌려볼게요. 제자리에서 뭐 제자리에서 돌릴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려면 이 큐브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조절하면 뭐를 이용하면 될까요? 자, 널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레이어에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널 오브젝트.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널 오브젝트도 3D 레이어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널 오브젝트 3D 레이어로 만들어주고, 자 얘를 이 널에다가 자 이 6개의 큐브의 면을 널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널에다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로테이션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널의 R값, 로테이션 값을 열어서, 자 지금 요쪽 그러니까 Y축이겠네요. 자 Y축을 이용을 해서 자 로테이션을 시키면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돌아가는데 중심, 널의 중심이 지금 큐브의 센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서 도는 것처럼 안 보이죠. 얘를 투뷰 상태에서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널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널을 옮겨줘야 돼요. 자, 널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링크를 다시 끊고요. 링크를 끊겠습니다. 넌으로 해주시면 되죠. 넌으로 해서 링크를 끊고, 자 일단은 이 널의 위치를 자 큐브의 가운데로 오도록, 자, 큐브 가운데 보시면은 자, 이 정도면 가운데인 것 같아요. 자 가운데로 옮긴 상태에서 다시 페어렌치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페어렌치로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 로테이션 돌려보면 자 이제 제자리에서 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키를 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2바퀴 돌아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큐브를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회전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큐브만 좀 밝히려고 해요. 큐브만. 다른 데는 영향을 주지 않고 큐브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어에서 뉴 가셔가지고 라이트를 하나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포인트 라이트를 만들 거예요. 포인트 라이트.
자, 포인트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백열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 라이트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걸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보고 얘를 센터, 여기 박스의 센터 부분에 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큐브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상태가 머리 위에 있는 상태인 거고, 이렇게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부분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라이트를 줬을 때 이 포인트 라이트가 닿는 부분만 지금 밝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를 좀 레디우스가 지금 너무 크게 돼 있죠. 레디우스 값을 조절하겠습니다. 큐브 주변만 밝아질 수 있도록. 자, 큐브 주변만 이렇게 밝아지도록 라이트를 해준 상태예요. 라이트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밝혀줄게요. 그럼 인텐시티를 한 150. 자, 좀 밝게 해줬고요. 그럼 주변이 이렇게 밝아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그림자가, 면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죠. 이거는 이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포인트 라이트의 캐스트 섀도우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려줄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네, 마치 이제 탑라이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자, 라이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큐브를 만들어서, 그 3D 박스를 만들어서 입체적인 느낌의 그런 애니메이션을 또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5D라고 얘기해요. 이제 에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을 만드는 거를, 완벽한 3D가 아니기 때문에 2.5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2.5D 느낌의 그런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이 에펙을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